자, 안녕하세요. 관계원 시간입니다. 체험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원래 이런 체계가 잡힌 공부라는 게 단번에 알아듣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막 고시 공부나 뭐 자격증 공부 이런 것도 다 회독을 하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천천히 따라온다는 생각으로 같이 저랑 가시고 강의가 전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는 복습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요 그림 기억나시죠? 품사의 갈래를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품사는 단어의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놓은 것이었고요. 학생들을 반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은 변하지를 않죠. 우리가 1학년 들어가면 한번 3반에 배정이 되면 1학년 끝날 때까지 4반으로 옮기진 않잖아요. 그 반은 변하지 않는 학생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체언을 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배웠고요. 오늘은 관계언을 할 겁니다. 관계언에는 뭐가 있어요? 조사가 있네요. 그리고 불변어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 먼저 봅시다. 관계언의 정의는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다.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다. 특징을 볼게요.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조사는 형광펜 치세요. 주로 체언에 결합하지만 때때로 부사나 연결어미에 결합할 수도 있다. 조사는 부사나 연결어미라는 거에도 결합을 할 수 있지만 주로 뭐에 결합한다고? 체언에 결합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체언 배웠을 때 계속 조사라는 말이 나왔죠.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수사에는 조사가 바로 붙는다. 이런 조사가 나왔던 게 바로 무슨 이유냐? 조사는 주로 체언에 결합하기 때문에 체언을 배울 때 당연히 조사가 많이 나왔던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보세요. 조사는 형광펜 치세요. 앞말과 붙여 쓴다는 점에 유의한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조사는 주로 체언에 결합을 하면서 조사는 자기가 붙는 말과 붙여 쓴다는 점이 조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감을 먼저 잡아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체언을 배웠죠. 그러면 요 세 문장에서 먼저 체언을 찾아보세요. 저랑 같이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 지수 뭐요? 지수 고유명사죠. 사람 이름 지수와 해지 고유명사죠. 가 어제 한강에 갔다. 한강 고유명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눈물 보통명사는 어제는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여기선 부사로 쓰였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세요. 민기 고유명사고요. 민기가 흘린 눈물 또 나왔죠? 눈물이다. 그 다음에도 명사 찾아봅시다. 세 번째 문장에서 해지와 민희는 승리라는 명사 나왔고요. 축배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다 체언입니다. 그러면 조사라는 거는 도대체가 뭐냐? 제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조사를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보세요. 지수와 혜지가 어제 한강에 갔다. 이 눈물은 어제 민기가 흘린 눈물이다. 혜지와 민희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이런 게 다 조사라는 거예요.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고 했는데 과연 다 붙어 있죠. 앞말과 앞에 나온 체언과 다 붙어 있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야, 너 조사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조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예문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 이다, 를 요런 게 기억이 나는데 했을 때 야, 너 조사가 뭔지 아냐? 라는 물음에 나 그거 알지. 가, 뭐뭐는, 뭐뭐은, 뭐뭐를, 뭐뭐을, 뭐뭐이다. 요런 게 조사야 라고 답만 해도 본전은 뽑으신다는 거예요. 자, 문법은 예문이라고 했어요. 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도 당연히 뭐가 조사다. 조사의 정의 말고 이런 조사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을 몇 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분류를 봅시다. 조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라는 것이 있네요. 격조사에 가지 친 거 보세요. 격조사에 몇 가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보조사에 가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접속조사에도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격조사가 가장 복잡하겠다. 그리고 조금 까다롭겠다. 그리고 보조사랑 접속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격조사부터 볼게요. 격조사를 들어가려면요. 먼저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뭔지 감을 좀 잡아놔야 해요. 격조사라는 거는 일단 머릿속 한 구석에 밀어 두시고 요거를 좀 보세요. 요 그림 기억하시나요? 1반, 2반, 3반으로 나뉘어진 그림이었어요. 요게 뭐랑 같다고 했어요? 품사랑 같다고 했어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 단어의 특성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해 놓은 거. 요게 품사였고 학생이 너무 많아서 반으로 분류해 놓은 거. 이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지워두시고요. 요 1반, 2반, 3반 애들 요 학교 안을 좀 볼게요. 학교에는요, 반 말고도 뭐가 있어요? 동아리가 있죠? 동아리가 아주 많아요. 동아리 A도 있고, 동아리 B도 있고, 동아리 C도 있고, 동아리 원하면 또 만들 수 있고, 뭐 동아리 X도 있고, 동아리 Y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A라는 동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뭘 하는 동아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책을 읽는 동아리일 수도 있고, 뭐 강물에 가서 뭘 던지는 동아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동아리에는 뭐가 있냐? 회장도 있을 거고요. 서기직도 있을 거고요. 회계도 있을 거고요. 부회장도 있을 거고요. 총무도 있을 거예요. 여기 누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직위가 존재한다는 거는 분명하죠. 회장 역할도 존재해야 하고요. 동아리에는 서기 역할도 존재해야 하고 회계, 부회장, 총무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역할이라고 하겠죠. 동아리 A에서 네가 맡는 역할이 뭐냐? 저는 서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반, 2반, 3반 애들의 색깔을 좀 바꿔봤어요. 멋지죠? 만약에 2반 친구를 하나 볼게요. 여기 2반 친구가 동아리 A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 만들어지는 동아리 A에 들어가서 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동아리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요 나머지 역할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기에서는 요 친구의 친구인 요 2반 친구가 다른 친구가 와서 역할을 맡았고요. 회계는 1반 친구가 와서 역할을 맡았고요. 부회장은 저기 7반 친구가 와서 역할을 맡았고 총무는 저기 몇 반 할까요? 8반에서 와서 총무를 맡아줬어요. 그러면요. 요 동아리를 보세요. 이 동아리를 보시면 우리는 요 친구만 볼게요. 요 친구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으니까 특권을 줍시다. 요 친구를 봅시다. 이 친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학교에서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정보, 이 친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속,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몇 반이에요? 2반이에요. 얘의 분류가 항상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의 정체성은 2반 A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아리에서 맡는 역할은 뭐란 얘기예요? 회장이란 얘기예요. 이 동아리 A에서 나가면 이 친구는 회장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 동아리 내에서만 회장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누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너는 몇 반이니? 너의 정체성은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2반 A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누가 나 A라는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어. 너는 이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이니?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회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학교에 동아리 A만 있을까요? 아니죠. 동아리 B도 있겠죠. 동아리 B도 있고 동아리 C도 있고 동아리 D도 있고 아주 많단 말이에요. 동아리에 드는 건 학생의 자유잖아요.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다 학생의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동아리를 좋아해요. 동아리에 많이 들었어요. 이 동아리 B에서는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회계 역할을 맡았어요. 동아리 B만 있나요? 아니요. 동아리 C도 있어요. 동아리 C에서 이 친구가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서기 역할을 맡았어요. 동아리 D에도 들었네요. 여기서는 이 친구가 다시 회장 역할을 맡았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이 친구는요. 정체성이 뭐예요? 원래 얘가 나뉘어져서 들어가 있는 분류가 뭐예요? 2반이죠. 얘는 2반 애야. 근데 A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 회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B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요? 회계 역할을 맡고 있어요.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다른 동아리에서 회장, 회계 역할도 맡을 수 있고 서기 역할도 맡을 수 있고 총무 역할도 맡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당연히
무수히 많은 동아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국어 문법을 하고 있으니까 토끼라는 단어를 볼게요. 아까 2반 친구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요 토끼라는 단어를 보세요. 머릿속에 이제 그 커다랗고 근육질인 그 캥거루 같은 토끼를 떠올리면서 예문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토끼가 고양이를 때렸다. 그리고 고양이가 토끼를 때렸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때렸다는 행동을 한 주체는 토끼고요. 때렸다는 행동의 목적이 되는 대상은 고양이죠. 반대로 이 아래 문장에서 때렸다는 행동을 한 주체는 고양이고요. 때렸다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끼입니다. 여러분, 주어 목적어 아세요? 주어 목적어라는 거는 조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보세요. 이 문장에서 때렸다는 행동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토끼라 그랬어요. 토끼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어가 뭔지 볼게요. 주어.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문장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거, 이 때리다의 행동을 행하는 주체 역할을 하는 애를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주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리고 고양이 보세요. 토끼가 고양이를 때렸다죠. 이 행동의 목적이 되는 애를 뭐라 그러냐면 목적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먼저 볼까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라고 써있네요. 문장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장 안에서 동작의 대상, 때렸다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애를 목적어라고 부르기로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뭐냐? 문장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어떤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문장 성분이 뭔지는 아직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품사를 전부 알고 난 후에 문장 성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장 성분이 뭐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문장 안에서 단어가 맡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보세요. 뭐로 끝났어요? 주어, 목적어로 끝났죠. 문장 성분은 끝이 왠지 뭐로 끝나는 것 같아? 어로 끝나는 것 같아. 지난 시간에 품사는 뭐로 끝난다고 했어요? 끝자리가. 채, 언 관계, 언이랑 명사, 대명사, 수사, 사로 끝난다고 했죠. 그러면 무슨 언, 사 요거를 들었을 때 우리 이거는 품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어, 목적어, 어로 끝났구나 했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 성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문장 안에서 단어가 맡고 있는 역할을 말하는 거구나. 걔의 정체성이랑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문 계속 봅시다. 고양이가 토끼를 때렸다. 고양이가 토끼를 때렸다. 고양이가 토끼를 때렸대요. 때렸다의 주체가 되는 애 누구예요? 고양이죠. 고양이예요. 고양이가 이 때렸다라는 행동을 한 주체예요. 그러면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이겠죠. 반면에 토끼는요. 토끼는 뭐예요? 이 때렸다는 행동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에서 토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체, 주인,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토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똑같은 토끼 아니야. 똑같은 토끼야. 그리고 토끼의 품사는 뭐야? 토끼의 정체성은 원래 뭐예요? 배웠죠? 명사죠. 토끼는 원래 명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토끼는 이렇게만 할 수 있죠. 토끼는 원래 명사에 속하는 단어야. 토끼의 분류는 명사야. 체언이야. 토끼의 정체성은 체언, 명사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토끼는 주어 역할을 맡고 있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 토끼는 목적어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같이 봅시다. 아까 이 친구는 뭐였어요? 얘의 정체성 뭐였어? 2반 애지만. A라는 동아리에서는 요런 역할을 맡고 있었고 B라는 동아리에서는 요런 역할을 맡고 있었죠. 다른 동아리에서는요. C라는 동아리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겠죠. 토끼 보세요. 얘의 정체성은 뭐야? 명사야. 명사야. 명사에 속한 단어야.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맡고 있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문장에 가면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가 각기 다른 문장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국어에서는 문장 성분이라는 걸로 부른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죠. 한 단어가 여러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토끼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여기서는 주어, 여기서는 목적어, 여기서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품사는 변해, 안 변해? 품사는 변하질 않아요. 품사는 뭐야? 정체성이야. 정체성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분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얘 본질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궁금해지겠어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됐잖아요. 한 단어가 본질적으로 여러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 문장에 들어가서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체언을 배웠죠.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체언도 본질적으로 아까 토끼처럼 여러 문장에 들어가서 여러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체언도 여러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단어지만 여러 문장에 들어가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애가 누구냐는 거죠. 똑같은 단어인데 권력, 토끼,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걸 해주는 애가 누구냐? 바로 격조사라는 겁니다. 즉, 격조사는 체언이 다른 문장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정의를 보세요. 거기 써있죠?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예요. 앞에 오는 체언이 각기 다른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애가 격조사라는 겁니다. 격조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체언에 주격조사라는 게 붙으면 주어 역할을 해요. 그럼 맞춰보세요. 체언에 목적격조사라는 게 붙으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종류는요, 7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격조사, 복격조사, 어쩌고저쩌고 혹격조사까지 있어요.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체언에 복격조사가 붙으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목적격조사가 체언에 붙으면 그 체언은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관형격조사가 체언에 붙으면 관형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언이 부사어 역할을 하려면 부사격조사가 붙어야 되고요. 체언이 서술어 역할을 하려면 서술격조사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혹격조사가 붙으면 독립어가 되는데요. 혹격조사랑 독립어는 둘 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얘는 약간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천천히 봅시다. 주격조사. 뭐라고 써있어요?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 주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 무슨 소리야? 주격조사가 체언을 주어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외워두세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주격조사의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주격조사를 떠올렸을 때 이 가, 지은이가 그럴 때 쓰는 이 가였지 라고 떠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개념을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항상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봅시다. 지은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주격조사 찾아드릴게요. 가. 요게 주격조사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격조사니까 지은이가가 주격조사니까 지은이라는 체언에 지은이 체언이죠. 명사고요. 고유명사예요. 세상에 지은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은이라는 체언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지은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라는 명사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서 지은이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두 번째 예문 봅시다. 선생님께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셨다. 주격조사 찾아드릴게요. 깨서입니다. 그러면 주어 누구야? 주격조사 깨서가 붙었으니까 주어 누구니? 당연히 선생님이겠죠. 선생님이라는 명사에 깨서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 보세요. 말씀하셨다라는 동사가 있죠.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말하는 행동의 주체 누구예요? 이 말하는 행동의 주체? 선생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주어예요. 왜냐하면 말하다라는 동작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명사에 주격조사가 붙어서 그렇게 선생님이라는 주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원래 이 문장은 뭐예요? 선생님이 성공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깨서를 붙였습니까? 선생님은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니까 깨서로 바꿔준 거예요. 즉, 깨서는 뭘 나타내는 주격조사임을 알 수 있다. 깨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문 봅시다. 학교에서 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격조사 찾아드릴게요. 요게 주격조사예요. 그러면 학교라는 단어에 에서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이 문장 안에서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원래는요, 학교가 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었겠죠. 그런데 개인, 지은이, 선생님 이런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조직이 주어일 때 학교가 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어가 단체나 조직일 때 붙이는 주격조사가 에서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갑시다. 복격조사예요. 문장 안에서 체언이 보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복격조사가 체언에 딱 달라붙어서 그 체언을 보어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문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예문 보세요. 복격조사 찾아드릴게요. 대통령이 되었다의 이가 복격조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명사에, 보통 명사에 이라는 복격조사가 붙어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요 예문 보세요. 요 문형구에서 뭐뭐가 땡땡이 되었다라는 요런 형태의 문장에서 땡땡이 요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뭐뭐가 땡땡이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요 땡땡이를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 보이시죠? 다음 예문 볼까요? 민재는 대통령이 아니야. 지은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민재는 대통령이 아니야. 요 이가 복격조사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명사에 이라는 복격조사가 붙어서 대통령이 보호 역할, 이 문장에서만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문형구 보세요. 뭐뭐가 땡땡이 아니다. 뭐뭐가 땡땡이 아니다. 요런 형태의 문장에서 요 땡땡을 마찬가지로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형광펜 치세요. 보어 형광펜 치시고요. 되었다 형광펜 치시고요. 아니다 형광펜 치세요.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 라는 표현에서만 나옵니다. 즉, 뭐뭐가 땡땡이 되다, 뭐뭐가 땡땡이 되었다, 뭐뭐가 땡땡이 될 것이다, 뭐뭐가 땡땡이 아니다, 뭐뭐가 땡땡이 아니었다, 뭐뭐가 땡땡이 아닐 것이다. 요런 문장에서만 보어라는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어는 무슨 단어가 왔을 때만 쓸 수 있다? 되다, 아니다 라는 단어. 되다, 아니다 써놓으세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 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나오는 거예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 라는 단어에서만 쓰이는 문장 성분입니다. 자, 어떤 문장을 예문을 봤는데 되다,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개구리가 아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에는 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보어는 되다, 아니다 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나오고요. 따라서 되다,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문장에는 보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격조사 보세요.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겠네요. 예문 봅시다. 학교에서 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을을이 있으니까 목적격조사 표시해 드릴게요. 요게 목적격조사입니다. 그러면 대회라는 체언에 을이라는 목적격조사가 붙어서 이 문장 안에서 대회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체언만 주어, 보어, 목적어 어쩌고저쩌고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다른 품사도 당연히
목적어 역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격조사예요. 격조사는 체언을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니까 우리는 지금 체언이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관형 격조사 봅시다.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형어라고 돼 있는데 관형사랑은 달라요. 관형사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관형어는 뭐야? 어로 끝났으니까 뭐니? 문장 성분이야. 문장 안에서 단어가 일시적으로 맞는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관형사라는 게 또 있네. 관형사는 뭐겠어? 사로 끝났으니까 품사겠죠. 얘는 어떤 단어의 정체성이 될 것 같다는 것만 조금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다르다고 했어요. 예문 봅시다. 돈과 권력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관형격조사 찾아보세요. 의가 있죠? 우리라는 명사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 문장 안에서 체언이 부사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 에서가 가장 자주 나오니까요. 에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문 봅시다. 그들은 결전의 날에 뭐 지하통로 이런 데서 만나기로 했나 보죠? 지하에서 만나기로 했다. 부사격 조사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애가 있죠. 날에, 결전의 날에. 언제 만나기로 한 거야? 결전의 날에. 그러면요. 날이라는 명사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이 문장 안에서 날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지하에서가 있죠.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나와 있네요. 지하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지하가 이 문장에서 지하에서 라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에서는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혹격조사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혹격조사 뭐 체언이 독립어가 되게 하는 조사다. 이런 게 있네요. 그대여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에서 이 여가 혹격조사고 그대라는 명사에 여라는 혹격조사가 붙어서 독립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마지막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가 그 교재에는 6번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죠? 문장 안에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격조사다. 당연하죠. 서술격 조사라면 서술어 역할을 하게 돕겠죠. 뭐가 있어요? 이다가 있네요. 예문 봅시다. 그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요게 서술격 조사네요. 서술어라서 맨 마지막에 나왔나 보네요. 대통령이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대통령이다라는 서술어가 되었다. 요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요거를 잠깐 봅시다. 그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라는 거를 조금 다르게 말해 볼게요. 그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구나. 그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냐? 그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그의 언니는 사업가이다. 그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니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면요. 요 이다, 이구나, 이냐, 이고, 이니 형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요 이다, 이구나, 이냐, 이고, 이니는 원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만 바뀌고 있는 거야? 형태만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조사는 원래 불변어에 속했죠. 왜냐? 불변어 안에 관계어는 있었잖아요. 조사는 원래 불변어에 속하지만 뭐만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야. 서술격 조사 이다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형태가.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는 불변어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만 형태가 바뀐다. 즉 활용을 한다. 이 포인트만 잠깐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격조사 끝이에요. 자, 이제 보조사 들어갈 거예요. 머리를 싹 청소를 해야 돼요. 문장 성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복잡한 문법적 개념 뭐 문장 성분 뭐 어쩌고저쩌고 싹 잊어버리고 이제 이 가지도 없어. 이 보조사는 가지도 없는 거야. 이 가지가 없는 간단한 보조사. 요 깨끗하고 퓨어한 보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래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보조해주는 조사겠죠. 문법적 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격조사 같은 문법적 기능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특별한 의미만 더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조사라는 뜻입니다. 교재에는요. 보조사가 한 6, 7개, 뭐 8개 이 정도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은는, 만, 도 요거를 중심으로 볼게요.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예문부터 봅시다. 보조사 제가 표시해놨어요. 민수가 공부는 잘한다. 표시해놨어요. 공부는 잘한다. 는. 자, 형광펜 치세요. 은는. 요거 격조사라고 엄청 많이 헷갈립니다. 은는은 보조사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민수가 공부를 잘한다. 요거는요. 정보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민수가 공부를 잘해. 다른 것도 잘하는지 다른 것도 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냥 평범한 문장이에요. 플레인한 정보가 들어있죠. 민수가 공부를 잘한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문장을 좀 보세요. 민수가 공부는 잘한다. 걔가 참 공부는 앉아서 잘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예쁨도 받고 장가도 가려면 진짜 중요한 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뭐야? 민수가 공부는 잘하지만 대조적으로 다른 거는 못한다 라는 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민수가 공부를 잘한다. 이를 뭐예요? 목적격 조사예요. 이 평범한 격조사를 썼을 때는 민수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 이외에 다른 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은는이라는 보조사로 바뀌어서 쓰이니까 민수가 공부는 잘한다. 근데 다른 건 못해. 이런 대조의 의미가 숨게 되었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만약에 이런 문장 나왔을 때 당당하게 이 공부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은는 보조사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장 갑시다. 나만 믿는다고 한 홍식이의 뒤통수를 쳤다. 자, 요게 만약에 나를 믿는다고 한 홍식이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요. 홍식이가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믿긴 해. 근데 다른 사람도 믿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안 믿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나를 믿는다는 것 뿐이야. 근데 요게 요런 문장으로 바뀌면 나만 믿는다고 한 이라고 하면 뭐야? 홍식이가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홍식이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이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보조해주는 보조사가 붙어서 홍식이가 믿는 사람을 나로 한정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이라는 보조사가 또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봅시다. 도라는 보조사가 있네요. 국어 공부만 하지 말고 경제 공부도 해라. 요거는 뭐예요? 경제 공부를 해라가 아니고 국어 공부에 더해서 경제 공부도 하라니까 추가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뜻을 추가하면서 보조해주는 보조사에 도가 속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사에 뭐뭐뭐 있다고 은는 만도. 누가 여러분한테 야 근데 보조사가 뭐였지? 하고 물으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은는 만도 그게 보조사잖아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조사까지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더 간단한 접속조사라는 게 남았습니다. 접속조사 넘어갑시다. 그 전에요. 요거를 잠깐 보고 갈게요. 접속조사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은는 나왔죠? 요렇게 은는에 대시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같은 조사예요. 보세요. 민수가 공부는 잘한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그런 문장에서 공부는 느는 앞에 받침이 없어서 는으로 왔고요. 민수가 수학은 잘한다. 요거는 앞에 학자의 밑에 받침이 있어서 은이 왔어요. 요렇게 앞말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조사는요. 같은 걸로 쳐요. 그러니까 은는이 있어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거죠. 근데 같은 종류인데 형태만 다르다고 해서 이 형태라고 합니다. 다를 입자를 씁니다. 다를 입자를 써서 이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게 하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접속조사를 넘어갑시다. 접속조사 아주 간단한 접속조사.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뭐뭐와 뭐뭐과 뭐뭐랑 뭐뭐나 뭐뭐하고 사과와 배와 감. 사과랑 배랑 감. 요렇게 이런 예문 봅시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운다. 접속조사 찾아봅시다. 와 있죠? 그러면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 조사니까 자유와 해방은 무슨 자격이니? 같은 자격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자유랑 해방을 위해 싸운다. 그래서 접속조사는 이렇게 열거할 때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다. 간단하죠? 접속조사 이렇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를 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이 예문에서 조사를 처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조사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전부.
3초 드릴게요. 3, 2, 1. 찾았어요? 그래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는 있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운다. 는 무슨 조사라 그랬어, 방금? 보조사라고 했죠. 이거 주격조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오케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고 쟤네는 감과 사과를 위해 싸운다. 이렇게 대조의 의미를 담는 보조사가 은는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사 또 뭐 있었어요? 그렇죠. 을 있었죠. 무슨 조사니? 이거 목적격 조사다. 자유와 해방 묶어서 전부 목적어가 되고 그 자유와 해방이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조사는 이렇게 끝이에요. 오늘 조사 끝났어요. 뭐가 제일 좀 까다로웠어요? 격조사가 조금 까다로웠죠. 곡조사는 문법적 기능이 있는 조사였고요. 보조사는 문법적 기능이 없는 조사였어요. 당연히 문법적 기능이 있는 조사가 조금 까다롭겠죠. 거기 접속조사 밑에 보시면 제가 예제를 좀 실어놨어요. 그 답도 올려놨으니까 꼭 그거 풀어보실 때 설렁설렁 풀지 마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깊이 고민해보세요. 그래야 답지를 봤을 때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만약에 예제를 푸는데 진짜 너무 모르겠다. 배운 것만 갖고는 풀 수가 없다. 짜증이 난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따로 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그 내용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용언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용언을 할 겁니다. 가변어의 용언밖에 없었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가변어에 속하는 용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